옛날 옛적에 가난한 과부가 살았고 그녀에게는 아들 잭과 암소 빌라이언서가 있었습니다. 젖소는 매일 아침 우유를 주었고 어머니와 아들은 그것을 바자에서 팔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빌라이언서는 우유를 주지 않았고 음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소를 팔고 수익금으로 가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잭은 손에 고삐를 잡고 소를 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멋진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잭의 소를 콩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그는 주머니에서 이상한 콩 몇 개를 꺼냈다. 노인은 이 콩이 마법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녁에 심어야 하며 아침이 되면 하늘로 자랄 것입니다. 잭은 매우 관심을 갖고 동의했습니다. 소녀는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전 지역의 젖소에게 약간의 불쾌한 콩을 주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잭은 노인의 말을 기억하고 할 일이 없다고 결정하고 마당에 콩을 심었습니다.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슬프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잭은 일어나 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콩이 싹이 트고 거대한 줄기가 하늘로 자랄 때까지 계속 위로 자랐습니다. 잭은 줄기 위로 뛰어올라 사다리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오르고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그를 거대한 성으로 이끄는 길고 넓은 길을 보았습니다. 잭은 문으로 가서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키가 큰 여자가 문지방에 섰습니다. 두려움에 말을 더듬은 소녀는 아침 식사를 위해 무언가를 요청했습니다. 거인은 그를 들여보냈지만 그는 식인종이기 때문에 남편의 눈을 잡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잭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침 식사의 절반을 먹을 시간을 갖기 전에 갑자기 집 전체가 누군가의 계단에서 흔들렸다. 소녀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용광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식인종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글쎄, 그는 산만큼 컸다. 식인종은 거대한 상자에서 금 가방 2개를 꺼내 앉아 동전을 세었습니다. 그는 세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고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잭은 천천히 오븐에서 나와 식인종을 지나서 금을 한 봉지 집어들고 콩줄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루를 내려놓고 줄기를 아래로 내려가 마침내 자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잭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금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가방에 있는 돈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루는 비어 있었고 잭은 콩나무 꼭대기에서 한 번 더 행운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좋은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콩나무에 올랐다. 식인의 아내는 거대한 성의 문턱에 섰다. 그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금 가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그녀는 불쌍한 소년을 불쌍히 여겼고 그를 성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갑자기 거인의 발소리가 들렸고 잭은 다시 용광로에 숨었습니다. 식인종이 들어가서 아내에게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거인이 가져왔고 5억 원은 닭에게 낳으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기뻐하는 거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잭은 오븐에서 나와 황금 닭을 잡고 콩나무로 달려갔습니다. 소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멋진 닭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황금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잭에게 보였다. 그리고 그는 다시 콩줄기 꼭대기에서 그의 운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이 창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구리 가마솥에 뛰어들어 숨었습니다. 식인종과 그의 아내가 방에 들어갔다. 거인은 소년의 냄새를 맡았고 그들은 서둘러 오븐에서 그를 찾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구석구석 수색했지만 구리 가마솥을 들여다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수색이 절실한 오우건은 아내에게 황금 하프를 가져다가 탁자 위에 올려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식인종은 그녀의 아름다운 소리에 코를 골았다. 그런 다음 잭은 가마솥에서 조용히 나와 황금 하프를 잡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프는 큰 소리로 연주되고 식인종을 깨웠습니다.
잭은 머리를 쭉 뻗어 콩나무 위로 뛰어내렸고 거인은 추격 중입니다. 잭은 집으로 내려가 어머니에게 도끼를 들고 외쳤다. 어머니는 손에 도끼를 들고 뛰쳐나갔고 소녀는 도끼를 잡고 콩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건은 줄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멈췄다. 그런 다음 잭은 다시 도끼로 치고 콩나무를 자릅니다. 흔들리고 쓰러졌고 오건은 땅에 쓰러져 추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잭과 그의 어머니는 다시는 빈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욕심 때문에 목숨을 거의 갚을 뻔한 것을 매우 미안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바다왕의 궁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다른 공주들과는 달리 막내는 조용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인어 공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어는 16번째 생일에 처음으로 표면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딸과 막내 공주를 볼 시간입니다. 그녀는 갑판에서 노래와 음악을 들으며 배 근처에 떠올랐다. 공주가 배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배의 선실에서 인어 공주는 잘생긴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다에서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의 배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인어 공주는 왕자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해변으로 데려와 그를 구했습니다. 곧 왕자는 지나가는 소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인어 공주는 왕자가 자신의 존재조차 몰라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쳤다.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인어 공주는 인어의 물고기 꼬리가 추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2개의 다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인어 공주는 바다 마녀에게 갔다. 마법사는 물고기 꼬리를 날씬한 다리로 바꾸는 무략을 만들기로 동의했습니다. 공주의 걸음걸이는 우아하지만 그녀가 취하는 모든 걸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인어 공주는 바다 거품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마녀는 소녀에게서 멋진 목소리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무엇이든 왕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밤에 왕자의 궁전으로 항해한 인어 공주는 마법의 음료를 마셨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뚫고 기절했습니다. 오후에 깨어난 소녀는 앞에 왕자를 보고 눈을 내리고 물고기 꼬리 대신 2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누구이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인어 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경쾌한 걸음걸이와 아름다운 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리에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왕자는 인어 공주에게 점점 더 애착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귀여운 어린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그녀를 그의 아내로 만드는 것은 결코 그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오래전에 해안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인어 공주는 매우 화가 났지만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되자 왕자는 인어 공주를 신혼 부부들과 신혼여행으로 초대했다. 호화로운 허니문 텐트가 배의 갑판에 펼쳐져 있습니다. 인어 공주는 집을 떠난 사람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남겨두고 매일 멋진 목소리를 냈으며 끝없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배에 침묵이 흘렀을 때 인어 공주는 갑판에 앉아 첫 번째 태양 광선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배 근처에서 그녀는 자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녀에게 공주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요청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었고 인어 공주는 왕자의 마음을 찔러야 했습니다. 그의 피 한 방울은 다리를 꼬리로 바꾸고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어 공주는 텐트 안을 들여다보더니 사랑에 빠진 잠자는 커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목숨을 앗아갈 힘을 찾지 못하고 단검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인어 공주는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친절은 사악한 마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법사는 주문을 취소했고 인어 공주는 다시 인간의 다리 대신 물고기 꼬리를 가졌습니다.